겨울을 맞이하여 친구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스키장에 가기로 했다. 1박 2일로 떠나는 일정이라 미리 스키장에 있는 콘도 또한 예약을 마쳤으며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을 챙기기 바빴다. 뭐 스키용품은 렌탈샵에서 빌린다 쳐도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난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거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스키장이라곤 처음 와본 것은 물론 스키를 타본 적이 없으니 친구 성환이에게 스키장에 가고 싶어도 스키를 한 번도 못 타봤다고 말하니 걱정 말라며 초보자 코스에서 타면 되고 자기가 금세 모두들 알려준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친구 성환이만 믿고 떠난 부부 동반 스키장. 드디어 우리는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에 모였고 모두들 고글의 스키장갑에 스키용품을 장착하고서 하얀 설원 위로 나섰다. 곤돌라가 하늘 위에서 서서히 움직였으며 높은 하이레벨 코스에서 멋지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멋지고 한편으론 부럽기까지 했다. 나도 진작에 젊었을 때 스키장 좀 다녔으면 저 정도는 타지 않았을까 해서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친구 성환이가 먼저 시범을 보이자 조금씩 아내들과 성환이에게 배우며 스키를 타게 됐고 몇 번이고 넘어지기 반복하면서 나름 서 있고 정지하는 것까지는 배우게 되었지만 아무리 배워도 하루아침에 멋지게 스키를 탈 수가 없으니 정말이지 솔직히 재미가 없었다. 그런 내 모습과 달리 성환이는 고수들만 탄다는 코스에서 멋지게 스키를 타고 내려온다. 그 모습에 같이 어울릴 수도 없으니 난 숙소에 잠깐 들어간다고 말하고 초보자 코스에서 놀고 있는 아내들과 혼자 스키 삼매경에 빠져있는 친구 성환이만 놔두고 먼저 콘도인 숙소로 들어갔다. 1박 2일 일정이라 숙소도 미리 예약했었고 숙소에는 방이 2개라 성환이네 하나, 우리 부부가 묵을 방 하나, 2개의 방이 있는 객실이었다. 스키 장비를 풀고서 객실에 앉아있으니 왜 이렇게 술이 당기던지 스키고 뭐고 간에 애주가인 내가 이런 데 와서 술을 안 마실 수도 없고 스키 타고서 저녁에 버리자는 술판을 마냥 낮부터 기다리기에는 지루해서 먼저 싸온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른 오징어랑 함께 먹으며 TV를 켰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 중계가 나오자 난 야구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니 금세 2병을 다 마시게 되었고 밀려오는 졸음에 다시 스키장 바깥으로 나갈 틈도 없이 곧장 방 안에 들어가 쓰러지듯 자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은 어둑어둑해진 것 같은데 누군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낯설었지만 난 아내라고 생각하며 덥석 꼭 안고서 함께 자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이 상황이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눈을 살며시 뜨고서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다행히 내 아내였고 어색함을 느꼈던 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어색했었던 거였다.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 쪽으로 나가니 성환이네 부부가 조촐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깨우려고 했는데 깊이 잠든 것 같아서 못 깨웠다고 말하는데 난 아니라면서 다 잤다고 말하자. 그러자 성환이 와이프가 그럼 지금 빨리 삼겹살 굽자고 말한다. 그리하여 어느덧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고 삼겹살 굽는 냄새에 자고 있던 아내도 방에서 나와 거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소주잔을 들이키며 제대로 된 술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성환이는 소주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스키를 타려니 예전처럼 못하겠다고 말하자 내 아내가 너무나 멋지게 잘 타신다면서 그렇게 잘 타시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아무튼 난 스키장에 와서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소주만 들이키게 됐고 한 잔 두 잔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성환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우리도 젊은 애들처럼 진실 게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다. 질문을 받고 대답 못하면 술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곧이어 조그만 소주잔 대신 밥그릇에 소주가 한 사발 따라져 있고 우리는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부부끼리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스키장 콘도에 둘러앉아 진실 게임을 시작했다. 그러자 먼저 성환이 와이프가 시작을 했는데 나보고 대뜸 첫 키스는 언제였냐고 물어본다. 난 아내 눈치가 보였지만 첫 키스가 언제였다고 말을 했다. 곧이어 아내도 차례가 오자 아내는 내 친구 성환이에게 강도 높은 질문을 던지고 만다. 부부 생활은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하냐는 말에 성환이는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 갑자기 사발에 담긴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다. 그러자 성환이는 이에 질세라 내 와이프에게 질문을 던진다. 남편 말고 자긴 어떠냐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 질문에 성환이 와이프와 우리 부부는 당황했고 그냥 게임이겠거니 생각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성환이가 한술 더 떠서 그럼 질문을 변경해 보겠다며 누가 밤의 일을 더 잘할 것 같냐고 말한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아내가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 사발에 든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그렇게 하여 계속 강도 높은 질문들이 이어졌고 우리 넷은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이 사발에 든 소주만 들이켰다. 그래서 그런 걸까? 우리 넷은 서로 다 취해서 비틀거리며 해롱해롱거리기까지 했고 급기야 그 뒤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자면서 자꾸 목이 마른 느낌이다.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런데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겠고 몸이 너무나 무겁다. 꼭 무언가 나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몸을 힘껏 일으켜보는데도 좀처럼 쉽지 않다. 난 이상한 마음에 손을 더듬더듬 거리며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를 켜려고 하자 갑자기 나를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더 깊고 세게 날 누르고 있다. 그건 바로 아내의 발이었다. 아내는 자면서 한쪽 발을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술이 많이 취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거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다. 난 아내의 발을 치우려고 손으로 아내 발을 만졌는데 이상하다 아내 같지가 않다. 아내는 약간 통통한 발인데 이 발은 날씬한 느낌이다. 그때 느꼈다. 무언가 잘못된 걸 말이다. 그리고 이 발은 분명 성환이 와이프 발이란 걸 알게 됐다. 난 놀라서 허겁지겁 일어날 뻔도 한데 이상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뭔지 모르게 그냥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켜보고 싶었고 나 또한 모른 척 넘어가고 싶어졌다. 성환이 와이프는 내가 자기 남편이 아니란 걸 모른 채 자꾸 더 나에게 깊숙이 파고들었고 급기야 그 자리에서 그만 어느덧 아침이 밝았다. 나도 그 사이 물 한 잔 마시고 성환이 와이프랑 밤사이 그 일이 있고서 한숨 더 잔 것 같은데 옆에 성환이 와이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다. 그래서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이상하게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거실로 나가보니 거실에도 아무도 없었고 조심스레 성환이 부부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 한가운데 성환이가 자고 있고 양쪽에서 성환이 와이프랑 내 와이프가 누워서 자고 있다. 난 놀란 마음에 우선 내 와이프를 조심스레 깨워서 데리고 나왔고 아내는 자기가 왜 저기서 잔 거냐고 물어보기에 난 그냥 아내에게 아니라면서 자기 나랑 같이 자다가 잠깐 헷갈렸나 보다라며 얼버무렸다. 그리고 성환이네 부부까지 모두 깨서 일어났는데 성환이 와이프는 뭔가 다 아는 눈치였다. 그리고 나를 보는 시선이 영 불편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뭔가 불편했다. 우리는 마무리 일정을 끝내고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는데 난 며칠이 지나도 성환이 와이프와 함께 있었던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일 때문인지 몰라도 성환이를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부부끼리 함께 가는 부부 동반 모임은 앞으로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내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원래 술 마시면 그냥 자는 스타일 아니냐면서 근데 그날은 스키장에서 뭔 힘을 그렇게 잘 쓰냐는 거다.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으니 아내가 갑자기 나에게 하는 말이
스키장에서처럼 집에서도 힘 좀 써보라며 살며시 다가오는데 난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다.